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10년 전에는 아주 깊은 내용을 물어봤다. 10년 전에는. 요즘은 완전히 사라져서 이쪽 가치 형성이 요것만 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거 풀어 헤친 거고 시험은 필기노트 이제 몇 줄 가냐면 네, 필기노트 한번 넘겨봅시다. 115쪽. 필기노트 115쪽을 가면 그러면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2조 영어정이 나오면서 4번 가치 형성률 이렇게 나왔죠. 요즘 그것만 내는 거야. 그것만. 거기 봤더니 이렇게 나왔죠. 가치 형성률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요것만 낸다고. 한 최근 10년 동안 요것만 내고 있어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자주 나오는 편이지만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그럼 가치 형성률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풀어 했었습니다. 이게 개념이고 이게 이제 구분이야. 가치 형성률을 구분하면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가치 형성률이 나오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따져보면 이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우리 건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개별 요인은 이 건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이 토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을 개별 요인 이렇게. 그러면 15년 전에는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일반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구분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현상, 그게 가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굳이 나누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학에서 앞에가 사회적 나오죠? 그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회적 요인, 사회적 환경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뒤에 무슨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에가 사회적 나오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 요인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요인,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행정적 요인, 행정적 환경이라든지 행정적 위치라든지 경제적 위치라든지 사회적 위치 이런 말 쓴다고 그런 거. 이거 쓰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미칠까?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 예전에는 대가구 제도죠. 대가족제. 대가족제는 요즘 소가족제잖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30평대 아파트가 인기가 좋았지만 요즘은 30평대가 아니라 아마 20평 이하의 아파트가 인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 상태로 가면 혼자 살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혼자 사는 사람이 30평대 아파트 산다. 그럼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 부담스럽죠. 그럼 30평대 아파트보다는 20평대 아파트가 인기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사회 현상이 바뀌니까 그래. 그럼 사회 현상이 바뀜으로써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사회적 요인이다. 그럼 인구가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요인이다. 경제적 요인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바뀌는 거야. 1960년대하고 지금은 경제 환경이 180도 바뀐 거죠. 산업 구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는 서울 땅값보다 시골 땅값이 훨씬 더 비쌌어요. 왜? 그때는 농경 사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골 땅이 비쌉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시골 땅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도 서울에 보도블록 하나도 못 사.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 많은데 그거 팔아봐야 서울에 보도블록 한 개 반 정도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저는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돼, 여기서 이렇게. 그치?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경 사이에 했다면 시골 땅이 비싸지더라고. 근데 경제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경제 환경이 바뀌니까 경제적 가치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라고. 이 행정적은 국가가 하는 부동산 세금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이죠. 그러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나누고 이제 물어봤다고. 인구를 주면서 사회적 요인입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를 주면서 무슨 요인이요? 물가가 변동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임금이 변화하고 산업 구조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굳이 따지면 무슨 요인이냐고 물어봐. 무슨 요인? 경제적 요인. 예전에 이렇게 냈는데 요즘은 거의 내지 않는다.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낸 적이 없어요. 세제를 줬어. 세제가 세금 제도야. 그럼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세금 제도를 주면서 이게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봤어요. 뭡니까? 행정적.
행정적.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기억하는, 아, 저런 뜻이구나. 그렇게 한 거지, 쏙쏙들이 저처럼 여러분이 기억할 게 없다는 소리예요. 의미하셨죠? 굳이 따진다면, 경제 용어, 물가, 고용, 실업, 이렇게 나왔어요. 산업 구조,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요일일까? 경제적. 지역 지구제, 세금 제도, 규제,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무슨 요일? 행정적. 이렇게. 됐습니까? 끝. 지역요인, 개별요인은 의미도 없고. 그럼 이런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되어 있을까, 변동할까? 변동하겠지. 우리나라 고용, 실업, 물가, 산업 구조, 세금 제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의 특징은 유동적이다. 변동 가능성. 늘 바뀐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상호 유기적 관련해서 외우지 말고 큰 틀에 생각을 하고.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바뀌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바뀔 거고, 그럼 가격도 바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한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연결된 거야. 자, 큰 틀에서 보면 가치 형성력이 변한다. 그럼 경제적 가치가 바뀔 것이다. 그럼 가격도 변동할 것이다. 그걸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 필요한 거지. 기준 시점. 이거 이해된가요? 가치 형성력이 변동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경제적 가치가 변동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가격이 변동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특정 시점을 정의한다.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이렇게 된 거죠. 가치 형성이 변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항상 변화. 이걸 변동의 원칙.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뭐가 필요하다?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무리. 눈빛 계속 보고 있으면 진도 못 나간다. 자, 갑시다. 가치 형성 이걸로 끝. 가치 발생 요인은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 24회 때 나오고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거 있는데, 이 가치 발생 요인은 이런 뜻입니다. 이 부동산이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고, 이게 가격이 나타나려면, 가격이 지불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해요. 첫 번째 쓸모가 있어야 돼. 효용이야. 그것을 유용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용성,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약간 달리 표현해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주거용 부동산의 쓸모는 뭘까요? 주거용 부동산의 유용성, 쓸모는 주거용 부동산이 돈을 많이 벌어줘요. 주거용 부동산이 돈을 많이 벌어줘. 그건 의미가 없죠. 주거용 부동산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하고 편리해야 돼.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쓸모, 쾌적성, 편리성으로 표현되는 거야. 편리성 이렇게. 그럼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상업용 부동산의 쓸모는 뭘까? 수익성.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은 없고 쾌적하고 편리하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효용, 유용성, 쓸모인데 이 유용성, 쓸모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달리 표현된다는 거야.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쓸모가 다르다는 거야. 주거용 부동산이 돈 벌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 편리성이 있어야만이 효용이 높은 거고 상업용 부동산은 쾌적성, 편리성보다는 수익성이 높아야 된다는 소리 이게. 그럼 공업용 부동산은 뭐가 높아야 될까요? 생산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유용성, 효용을 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효용, 쓸모, 유용성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다. OX, O. 그 다음에 상대 지주소성 2번 정도 나오죠. 상대 지주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떤 물건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수요는 100개. 근데 공급된 것은 50개. 그게 상대 지주소성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 지주소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화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걸 상대적 희소성 그래요. 상대적 희소성은 부족한 상태. 그래야만이 가격이 지불될 수 있구나. 유효수요.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돼.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유효수요. 이 세 가지를 가치 발생 요인, 본질적인 가치 발생 요인, 효상유. 여기에 이전성을 포함시킨다. 이전성. 이렇게 나오죠. 이전성을, 양도 가능성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OX, O. 이 세 가지가 원래 가치 발생 요인인데 최근에 이전성, 양도 가능성을 여기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는 학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이전성이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을 포함시켜준다고. 그럼 이전성은,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인데, 이 이전성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권리관계가 이전돼야 돼. 이 건물이 여러분에게 권리가, 소유권이 넘겨져야지 가격이 지불된다. 그럼 이전성, 양도 가능성은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 이전성을 말한다. 물리적 이전성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부동산학에서는 물리적 이전성이 있다고 했어, 없다 했어? 없어요. 물리적 이전성은 검단에 이 토지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이전성이에요. 건물, 부동산은 그럴 일이 없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고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은 무슨 이전성?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의 이전성을 뜻한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22회 때, 24회 때 나오고 그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24회 때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최근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전성 정도만.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 양도 가능성은 무슨 개념이다? 법적 개념으로 권리관계가 이전돼야 된다.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가격이 지불됩니다. 그럼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을 뜻한다. 틀린 말. 이전성은 경제적 이전성을 뜻한다. 경제적 이전성을 뜻한다. 경제적 개념이다. OX, X. 경제적 개념도 아니고 물리적 개념도 아니고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관계 이전성을 뜻한다. 요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치 발생 요인까지 다 끝났습니다.